23,850대, 지난 8월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7월보다 11%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상승했죠. 이 같은 성장엔 이 세그먼트 세단의 활약이 큽니다. 모두가 대세는 SUV라고 하지만 올해 누적 베스트셀링 탑10 리스트를 보면 8대가 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아우디 A6, 볼보 S90, 렉서스 ES 등이 속합니다. 국산차인 제네시스 G80도 같은 세그먼트죠. 볼륨 트림 기준으로 가격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로 비슷합니다. 모두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핵심 차종으로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배지 비교를 넘어 차체 크기와 실내 공간, 트렁크, 파워트레인, 자동차 세, 제조사 보증기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요 이 세그먼트 세단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차체 크기 비교입니다. 위에 6가지 마수는 모두 4.9m 이상의 넉넉한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볼보 X90가 유일하게 5m를 넘겼고요. 반면 차체 너비는 G80이 유일하게 1.9m대인 반면 나머지 5개 차종은 1.8m대로 비슷했습니다. 전고는 의외로 5 시리즈가 1480mm로 가장 높은 반면에 ES가 1445mm로 가장 날렵했습니다. 휠베이스는 S90가 3060mm로 가장 넉넉했고요. G80가 3010mm입니다. 나머지 후륜구동 세단은 2.9m대를 갖췄고요. 앞바퀴 골린 모델인 ES는 2870mm의 축간거리를 지녔습니다. 공기저항 개수 차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바람 가르는 실력이 좋고 고속연비를 높이는 데 유리한데요. E클래스와 A6, G80는 CD 0.27로 동일합니다. 반면 ES와 S90는 0.26으로 좀 더 날렵하고요. 5 시리즈는 CD 0.24로 가장 뛰어난 공기저항 개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렁크 공간도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트렁크 용량은 E클래스가 540L로 1위, 그 다음 5 시리즈와 A6가 530L로 두 번째로 넉넉하고요. 가장 의외인 차는 G80입니다. 유려한 스타일의 타협한 결과 트렁크 용량은 구형보다 되레 줄었습니다. 424L고요. 나머지 렉서스 ES나 볼보 S90는 450에서 460L대로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파워트레인 비교입니다. 모두 각 라인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주력 트림 위주로 구성했는데요. 배기량은 G80과 ES가 2.5L이며 나머지 4개 차종은 2.0L입니다. 다만 권장 연료 차이가 있는데요. ES 300H만 유일하게 일반 휘발유가 들어가며 나머지 차종은 고급유가 권장입니다. 최고 출력 차이도 있는데요. 520i가 유일하게 200마력 미만으로 좀 약하지만 사실상 이 세그먼트 세단의 주요 고객은 높은 수치에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변속기 차이는 눈에 띕니다. 5 시리즈와 G80, S90은 8단 자동 기어, E클래스는 9단이며 ES는 전기 모터가 변속기 역할도 겸하는 eCVT를 씁니다. 반면 아우디 A6는 7단 자동으로 요즘 추세에 비해 단수가 조금 낮죠. 공차 중량도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5 시리즈와 ES가 유일하게 1.6톤대의 몸무게를 지녔습니다. 즉 BMW의 클라 플랫폼과 렉서스의 GAK 플랫폼은 강력한 차체 강성뿐만이 아니라 경량화까지 실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차종은 S90로 1850에서 1980kg까지 나가고요. 이외에 E클래스와 A6, G80는 1.7톤대로 평균적이었습니다. 과거 경쟁차보다 무겁다고 놀림받던 G80의 감량도 눈에 띕니다. 네 번째는 연비 비교입니다. 월화수목금 출퇴근이 주 용도라면 연비와 연간 유류비 체크도 중요한데요. 이번엔 공평하게 E클래스와 5 시리즈, S90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표에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PHEV의 연비 표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조사 홈페이지를 보면 CS 모드, 엔진 연비라고 하는데 CS 모드와 CD 모드, EV 주행 전비의 수치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반면 BMW만 유일하게 CS와 CD 모드 합산 연비를 표시했는데요.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PHEV에서 소모된 전기 에너지를 연료 순 발열량으로 등가 환산에 적용하는데요. 가령 전기 1kWh는 860kcal, 휘발유 1리터는 7230kcal입니다. 즉
1kWh는 0.1189L의 휘발유가 가진 에너지와 같습니다. BMW 530E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차의 전비는 3.4km/kWh인데요. 이를 0.11985L/kWh로 나누면 28.58km/L의 연비가 나옵니다. 이 수치와 휘발유 복합 연비인 리터당 11.8km 사이의 조화 평균을 내면 리터당 16.7km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 E302와 S90 리차지의 연비를 계산해보면 각각 리터당 13.8km, 리터당 16.2km가 나옵니다. 모두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뛰어난 연비인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렉서스 ES300h의 리터당 17.2km란 수치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참고로 벤츠 E302는 EV 주행 시 전비가 2.5km/kWh에 불과해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평균 연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15,000km 주행하는 운전자 기준으로 1년 유류비는 각 모델마다 얼마나 나올까요? 9월 셋째 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인 리터당 1,741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차는 ES300h였습니다. 연간 151만원의 기름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530E가 156만원으로 두 번째로 경제적이었습니다. S90 리차지는 161만원이 나왔고요. 벤츠 E302는 189만원이 나왔습니다. 유류비가 가장 많이 나온 모델은 벤츠 E250으로 258만원, 그러니까 벤츠 E250과 렉서스 ES300h의 연간 유류비 차이는 107만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간 자동차세의 비교인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계산을 합니다. 2.0L인 E클래스, 5시리즈, A6, S90는 약 51만원의 자동차세가 발생을 하고요. 2.5L인 G80과 ES는 약 64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나이나 운전 경력, 보험사에 따라 상이하지만 34세 운전자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국산차인 G80이 경쟁 모델보다 소폭 저렴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격 및 보증기간 비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들 6가지 차종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로 볼륨 모델 트림이 구성되어 있어서 가격은 사실상 비슷한 편인데요. 벤츠 E250은 6,730만원에서 7,030만원, BMW 520i는 6,370만원에서 7,190만원, 아우디 A6 45 TFSI는 6,744만원에서 7,627만원, 제네시스 G80 2.5 터보는 5,410만원에서 8,160만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렉서스 ES300h는 6,190만원에서 7,110만원까지 가고요. 볼보 S90는 B5와 B6가 6,350만원에서 7,250만원까지 갑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제조사의 보증기간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3년 이하로 운행할 예정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장기간 보유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 차이가 제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제조사 보증기간은 크게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가장 넉넉한 건 아우디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보증기간을 5년 15만 킬로미터로 늘렸습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운전자도 5년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보증기간이 가장 적은 건 벤츠였습니다. 2년 4만 킬로미터에 불과했는데요. 두 번째인 파워트레인 보증기간도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는 3년 6만 킬로미터로 같았고요. 아우디는 5년 15만 킬로미터로 가장 넉넉했습니다. 제네시스와 볼보 역시 5년 10만 킬로미터까지 제공해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덜었고요. 렉서스는 4년 10만 킬로미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도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 특히 가격이 비싼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벤츠 E302와 볼보 S90 리차지는 8년 16만 킬로미터의 배터리 보증기간을 제공하고요. BMW 530e는 8년 20만 킬로미터를 제공합니다. BMW가 4만 킬로미터 더 여유가 있네요. 반면 하이브리드 원조인 렉서스는 10년 20만 킬로미터의 보증기간을 내걸었습니다. 경쟁사보다 기간이 상당히 넉넉한데 또한 하이브리드 제어 모듈과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마련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6가지 항목으로 살펴본 주요 1세그먼트 프리미엄 세단의 비교. E클래스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밸런스를 지녔습니다. BMW 5 시리즈는 낮은 공기 저항 개수와 경량화 등
달리기 실력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준대형 세단이지만 운전 재미는 타협하기 싫은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디 A6는 가장 넉넉한 보증기간이 돋보였고 제네시스 G80은 이제 수입 E 세그먼트 세단과 나란히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높은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볼보 S90는 기본 모델인 B5부터 250마력의 성능을 지녔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차체를 으뜸 매력으로 앞세웠습니다. 위 6가지 모델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모델은 ES300H였습니다. 유일하게 고급유를 넣지 않아도 온전히 제 성능을 내고요. 연료 효율은 유럽산 PHEV와 비교해도 한 수 위입니다. 여기에 넉넉한 하이브리드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까지 감안하면 역시 하이브리드 원조다운 자신감이 돋보입니다.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파워트레인, 실내 공간, 주행 연비, 보증기간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차를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E 세그먼트 프리미엄 세단 6가지 차종의 비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비교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